자, 2025년 12월 2주차 피겨 잡담. 네, 이거 사가 빠졌네. 네, 죽을 사자는 아니고, 네 번째 영상이 됐습니다. 수정할 거고. 이제 신지아가 부진했던 시기에 왜 부진했고, 지금은 왜 랭킹전에선 클린이 가능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사실 앞에 두 번의 영상으로 체형 변화로 인해서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었고, 다음에 김연아는 거기서 왜 자유로웠는지도 얘기했고, 신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아니고요. 체형 괜찮아요. 뭐 최고의 체형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쁜 체형이 아니에요. 파워? 김연아 이후 신지아 정도의 파워 없어요. 아직 대한민국에 여자 싱글에서. 신지아가 파워가 부족해서 회전 부족을 못 이긴다 그러면 모든 선수가 나가 죽어야 돼요. 그건 언급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 자, 이 조정 실패라는 부분 있죠. 조정 실패. 이 부분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체형 변화가 와서 회전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프에 힘을 가하게 되면서 회전축이 변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다른 동작들을 수정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것의 순서는 체형 변화로 인해서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회전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동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신지아의 경우는 어떻느냐? 신지아의 21년도 주니어 그랑프리 때 러츠 플립의 채공 시간이 대략 이 정도예요. 0.57 나온 적은 없지만 0.54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이 값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0.54 이상, 0.57 이하였어요. 자, 그런데 25 랭킹전에서의 점프 스탯은 0.565에서 0.64 사이예요. 이 값이 많이 차이 나죠. 최저값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왜 그러느냐? 이때하고 러츠 플립 개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점프를 몇 번 뛰었느냐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점프를 뛰고면서 이런 0.6364짜리 점프를 뛰면서 빠진 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때의 신지아는 0.57도 안 되는 점프를 뛰고 나서 빠진 힘으로 뛴 점프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연아는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 네. 김연아는 노비스 때 0.62, 최전성기 때 0.66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0.62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62 몇이거든. 그러면은 기껏해야 100분의 3초 정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6학년 때부터 최전성기까지 0.03초 정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신지아는 거의 0.07초가 달라졌어. 심지어 이때는 신지아가 주니어 때잖아. 즉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신지아의 점프가 훨씬 더 심하게 변했다. 이해되십니까? 점프의 성격이 변했어요. 즉 평범한 중간 형태 점프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점프 형태가 작다고 해도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 애들처럼 완전히 비비는 애들처럼 낮은 높이는 아니고 딱 대한민국 여싱 평균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윤하선도 이 정도 수치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하린도 이 정도 수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신지아의 점프가 평범했던 거에서 빅점프화 됐다는 거예요. 빅점프화. 신지아의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시즌 그랑프리를 망치고 신지아가 국내 들어와서 훈련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팀 내에서 뭐 이래저래 밸런스를 잡았을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11월 초에 있었던 동계체육대회 예선하고 랭킹전 대회, 여기서 쇼트프리 4번, 그리고 각 실전의 앞에 뛰는 검은 조끼 입고 뛰던 워밍업 때처럼 하던 그 러츠에서도 한 거의 6번 정도가 일관되게 0.63에서 0.64가 나와요. 그리고 회전 소요 프레임도 13.5에서 14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 제가 직캠 채널 두 가지 영상으로 모두 측정을 했는데, 뭐 채공 시간은 거의 같게 나오고 두 영상이. 네, 똑같은 점프인데 1번 직캠에서는 13.5가 나오고 2번 직캠은 14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그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신지아의 점프가 뭐다?
랭킹전 들어와서 일관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다시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지아가 그동안 1년 넘게 부진했던 원인은 일관성이 부족한 겁니다. 체형 변화로 인해서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채공 시간이 올라가고 회전축이 변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채공 시간이 올라갔어요. 신지아는 매년 채공 시간이 100분의 1초, 100분의 2초 단위로 올라갔다고 해도 무방해요. 21년에서 25년이면 4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을 생각해봐. 작년에 이미 최대 0.65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24년으로 치면 불과 3년이야. 3년 사이에 0.57이 0.65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변화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채공 시간이 변하는 선수가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잘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한국 선수가 아니면 얘 그 중간에 약 빨았나라고 의심해도 될 만큼 변한 거예요. 채공 시간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뭔가 현상을 볼 때는 그 전후 사정을 봐야 되는데 신지아는 내가 봤을 때 파워풀한 점프에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같아. 제가 신지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묘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 신지아가 내 영상을 본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비웃어도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신지아가 마치 그걸 들은 듯이 수정하려고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그냥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신지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어. 신지아가 내 말을 들어먹을 때가 있고 안 들어먹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리플 악셀이 가능한 피지컬이다. 근데 트리플 악셀 안 하죠. 쇼트에서 러츠 플립 2번밖에 없으니까 힘주고 첫 번째 점프 빡 하고 뛰면 0.63 이상 나온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대회에서 0.63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24 주니어 월드였죠. 쇼트. 그리고 그때는 프리에서는 그렇게 채공 시간이 0.63으로 안 올라갔어요. 0.61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선수권 때에도 나오던 수치니까 프리에서만큼은 그렇게 빅점프화가 막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24 주니어 선발전 때쯤 오면 이제 변해요.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얘기가 있죠. 신지아가 점수 올리려면 트리플 악셀 아니면 스피드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리플 악셀은 역시 안 했지만 스피드를 올려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왜냐? 점프를 뛸 때 도입 스피드도 조금 빨라졌고 그 다음에 도입 스피드 이후에 점프 자세 들어갈 때 도약 토픽까지의 시간이 0.2초인가 정도 줄었어요. 내가 이런 거 측정하고 있는 내가 좀 이상한 놈이긴 한데 0.2초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점프를 뛰는 선수한테는 큰 거거든. 사실 도입 스피드가 빨라지면 그게 좀 짧아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입 스피드를 올려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점프가. 자, 어쨌든 신지아의 부진 원인은 체형 변화로 인해서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게 먼저가 아니었단 얘기야. 그래서 체형 변화로 인해서 오는 일반적인 다른 선수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엔 이건 모든 스케이터에게 적용되는 건데 이건 뭐 남싱 여싱 할 거 없고요. 점프가 뭔가 계속 뭐 잘 안 돼. 그러면 그건 일관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가 뭔가 일정하게 띄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의 이제 요소가 뭐냐? 첫 번째 회전축이고요. 회전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채공 시간,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점프들 곳곳에 어떤 점프는 나쁜 습관이 나오고 어떤 점프는 나쁜 습관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난 1년여간 1년하고도 몇 개월간 신지아의 점프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랭킹전 때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는 완화됐기 때문에 클린이 된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제가 최대한 이거를 신지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선수에게도 좀 겹쳐서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었는데 일단 신지아의 그 주니어 1년차 때 걸 한번 볼까요? 자, 주니어 1년차 때에 이게 뭐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고 관심 없고 자 이게 첫 번째 여기 이게 아마 러츠였나? 이거 러츠네. 네, 자 러츠를 들어갈 때 어떤지 보세요. 상체 도약 자세가 이 정도죠, 그죠? 도입 스피드가 어땠는지까지는 이게 지금 30프레임 영상이라서 불분명하고 도약 자세가 요 정도에서
회전축이 요 정도로 잡혀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회전축이 대략 3번 정도 된다, 그죠? 2번하고 3번인 사이인데 3번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다, 그냥 3번이겠네. 네. 여기서 한 3번 정도 돼요. 자, 이 정도에서 착지했을 때 무게중심 대비 착지 내려오는 위치가 적당하죠. 예. 적당하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빠져요. 적당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러츠인데, 이 러츠는 어때요? 자, 토픽을 하는데 상체가 서 있잖아. 앞에 봤던 러츠는 거의 한 3번 정도인데, 이 자세가. 지금 후반부 러츠를 보니까 거의 1번처럼 보이죠. 상체 서 있는 게. 이러면 어때요? 회전축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1번에서 8번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신지아의 회전축이 어떻게 나오느냐? 딱 봐도 이미 넘어갈 것 같죠, 지금. 회전이. 그죠? 회전축이. 자, 그럼 이 위치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착지를 해요. 그죠? 이게 왜 가능하냐? 네. 점프가 작은 형태여서 그래요. 제가 앞에 체형 변화로 망하는 코스와 김연아가 왜 자유로웠는가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지만, 점프가 작은 형태면 이런 게 넘어가져요. 이런 문제가. 근데 지금의 신지아는 이렇게 나오면 거의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즉, 이때는 이런 실수가 있고 일관성이 좀 없이 왔다 갔다 해도 버텨져. 점프가 작을 때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이해되셨나? 자, 뭐 이거는 뭐 이게 언제적 대회야? 작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플립인데, 자, 플립이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점프를 뛰었어. 도약시 자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회전축이 어때요? 훨씬 낫죠? 아, 이거 앞에 봤던 요것보다는. 자, 이것보다는 회전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자, 21년 때 요거는 안 좋잖아요. 회전축이 거의 5번, 6번이 아니라 거의 7번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24년 요거는 훨씬 양호해. 한 5번 정도잖아. 5번 정도. 그런데도 어떻게 되느냐? 착지다리 위치가 안 좋게 되면 다리를 좀, 이게 이제 이 방향에서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놓이니까 딱 보면 지금 힙이 뒤로 빠지려고 한다고요. 무게중심이. 즉, 점프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요소에 훨씬 예민해진 거예요, 이제. 반대로 김연아는 상관이 없는 거지.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연아가 자유로웠던 이유에서도 영상을 얘기했었죠. 김연아의 이런 토픽 동작. 아이씨. 자, 이 토픽 동작.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을 끝까지 해주고 뜨기 때문에 회전축이 일정 이상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신지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김연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까지도 다리가 이게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끝까지 있잖아요. 그죠? 신지아는 이것보다는 좀 더 빨리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전축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예방 효과라고 한다면 신지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김연아처럼 이렇게 뛰면 앞에도 얘기했었지만 회전 속도나 회전 운동에 불리해요. 선회전도 많이 못 돌리고 최대 회전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지아가 그때 캐나다 간다고 했을 때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메뎁이 브라이언 호수한테 가서 망했다. 스피드업 하려다가. 왜? 메뎁은 더 많이 돌리기 때문에, 훨씬 더 미리 돌리기 때문에 빠른 도입 스피드를 받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실패했다. 근데 신지아는 김연아보다는 빠른 도입 스피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질 거다. 그러나 메뎁보다는 나을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지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첫 번째, 이 도입 스피드부터 일정 이상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소화 가능한 정도를 찾아서 루틴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의 신지아를 보면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니까 본인도 헷갈릴 거야, 아마. 내가 왜 점프가 갑자기 안 되지? 이런 생각들 했을 거예요.
한 가지 좀 더 보고 갈까요? 이거는 보자. 올해 중국 그랑프리네요. 자, 이거 뭐 플립인데 딱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고 회전축이 요 정도 잡혀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착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힙이 뒤로 빠져. 즉 너무 많은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신지아의 부진 원인은. 조금 글을 읽고 가면 자, 일단 회전축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신지아는 7번이 나와도 착지가 됐다. 작은 점프일 땐. 근데 지금의 신지아는 애누리 없이 3번 정도가 가장 좋아요. 3번 정도가. 자, 김연아의 경우는 솔직히 2번일 때도 착지를 할 거거든. 한 2, 3, 4, 5, 6까지가 안전범위란 말이야. 김연아한텐. 착지가 조금 깔끔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즉 뭡니까? 다른 자세가 괜찮으면 뭔가 하나가 좀 삐끗해도 그걸 버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에 반해서 신자의 경우는 이 착지 다리 내려오는 위치가 조금 앞으로 누웠을 때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4번, 5번, 6번 때에서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6번만 되면 솔직히 좀 저는 불안하고 4번 정도까지는 카바 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2년간 점프를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안전 범위에 있는 회전축이 3번 정도예요. 즉 뭐냐면 신지아가 점프를 뛰었을 때 훨씬 더 회전축이 정교하고 섬세하고 일정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제 말 뜻? 그런데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미리 하는 얘기인데 지금 와서 다리 내리는 위치 수정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지아를 거의 한 4년 넘게 봤잖아요. 이제 4년을 봤잖아. 21년부터 안 고쳐져. 심지어 이 다리를 뻗는 게 더 심해지기도 했거든요. 크랜베리컵 때 보면. 그러니까 완화는 시킬 수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문제에 가까워요. 지금.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더블 악셀은 그렇게 앞으로 안 나오더라고. 더블 악셀은 훨씬 낫거든. 예전에는 더블 악셀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더블 악셀은 오히려 나아.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단순하게 내가 뭐 일관성 부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외에도 신지아는 국제대회 데뷔하고 나서부터도 너무 많은 점프 수정을 해왔어요. 왜? 애초에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고칠 게 많았어. 그리고 이놈의 신지아라는 애는 고치려고 작정을 하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거 고쳐도 딱히 점수에 이득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고친 것도 있고 못 고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전축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지아가 그러니까 착지날을 내리는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회전축에 더 예민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회전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도입 스피드, 도약 시의 자세, 뭐 사용되는 파워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자 이번에는 요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김연아의 경우는 5시부터 11시까지 요 착지 범위를 커버했다. 물론 김연아 최전성기 때. 넘어갈 수도 있는 점프는 공중에서 자세 풀어서 6시에 떨어뜨렸고 모자라던 후반부 러츠나 후반부 단독 살코는 발 뒤꿈치를 잘 돌려서 이렇게 뺐다. 라고. 그런데 신지아의 경우를 보면 한 23년도까지 그러니까 스피드업 하겠다고 스피드업을 하러 간 건라고 내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두드러지게 그게 눈에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캐나다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23년 그랑프리 정도만을 본다면 신지아의 점프들이 대부분 여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착지할 때. 그러니까 6시에서 8시 사이에 주로 내려와요. 가끔씩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때요? 주로 9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회전 유효 타겟 존이라고 한다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즉 이것도 결국엔 뭐냐? 신지아가 체형 변화로 회전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그게 부진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왜? 스탯이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자, 이쪽에 주로 왔고, 어쩌다가 한두 개가 요로 가고 요로 온단 말이에요. 신지아의 점프는. 그러면 신지아의 점프가 주로 여기에서 주로 벌어지니까 착지도 주로 여기에서 한다는 거를 신지아의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점프가 커졌어요. 채공 시간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뭐가 돼야 돼?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돼. 채공 시간이 올라가면 회전 속도는 내려가야 밸런스가 맞고, 채공 시간이 짧아지면 회전 속도는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신지아의 점프들 보면 이게 뒤죽박죽으로 나왔어요. 회전축 관련된 요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까지 왔다 갔다 해. 얼마나 복잡해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 특히 작년도 주니어 그랑프리 때부터쯤에 신지아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누군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줬어야 돼요. 너 도입 스피드는 이 정도가 좋아. 너 도약시 자세는 이 정도에서 픽스하자. 고정하자. 점프 높이는 이거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너무 힘주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돼도 불편해지는데 변수가 몇 개야 이게. 신지아 채공 시간이 달라졌다는 건 점프에 들어가는 파워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것만도 네 개야. 거기에 회전축 요소가 있죠? 5가지 정도의 가변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야. 최소한. 그럼 이거 뿐일 것 같아? 더 있는데? 더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신지아가 초등학교 때 최연경 팀에 있던 시절 신지아는 립이었어요. 플립이 엣지가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고쳐졌나? 아니다. 최연경 팀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초등학교 때 신지아를 보면 처음에 립이에요. 러츠가 아웃엣지고. 근데 21년도 주니어 그랑프리 보면 플러츠거든? 웃기잖아. 자, 이 말은 뭐야? 플립을 고치면서 러츠가 변질이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잘 보면 22년 주니어 그랑프리 거치면서 박빛나 팀에 있을 때 러츠를 고쳐. 신지아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신지아가 다시 립이 돼. 립을 고쳤더니 플러츠가 되고 플러츠를 고쳤더니 다시 립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23년도 그랑프리 때쯤 보면 신지아가 플립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쓰는 게 보이거든요. 막 나를 막 권민소처럼 막 눕히려고 막 애를 쓰거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를 잘 눕혀서 인엣지 만들었는데 심판들이 어텐션 줄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심판들의 판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신지아 본인의 점프도 일관성이 없는데 심판 판정도 일관성이 없어. 선수가 혼란스럽겠어요? 괜찮겠어요 이게? 혼란스럽지 당연히. 자, 그럼 플립만일까? 연결 토롭도 손댔지. 그러니까 신지아는 너무 많은 변화가 왔던 거예요. 이 시기가. 폭발했던 거야. 그럼 랭킹전 때는 어땠는 줄 알아요? 예. 플립 인엣지 만들려는 그런 어떤 신경을 좀 덜 쓰대? 내가 보기에? 뭐 신지아 본인은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번 랭킹전 뭐 동계체육대 예선 때쯤 오면 플립의 엣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좀 그냥 랜딩 그 자체에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가변적인 요소는 줄어드는 게 좋거든. 최소한 랭킹전 때는 나를 눕혀서 인엣지 만들려고 막 애쓰는 모습은 안 보였어. 플립에서. 그러니까 이 애 하나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거기다가 신지아의 그 주특기 발뒤꿈치 팩 돌아가는 문제 있었죠. 그게 좀 나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시즌을 살펴보면 특정 점프에는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자, 제가 신지아의 이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가 불균형하게 왔다 갔다 했고 했죠.
지난 시즌 트리플 룹 같은 경우가 자꾸 5시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원래 요 정도로 빠졌던 점프인데 5시로 팩 넘어가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랭킹전 때를 보면 발뒤꿈치 안 돌아가게끔 착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혼란들을 잡아간 거예요. 이제 뭐 제 혼자 느낌인데, 동계체육대회 예선 때 이제 뭔가 자리가 잡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랭킹전쯤 오면 도입 스피드도 일정 어느 정도의 루틴이 잡혔고, 점프를 뛸 때 들어갈 때 도약시 자세, 채공 시간도 일정해졌고, 회전 속도도 왔다 갔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물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마 앞에도 했던 얘기지만 또 반복하자면 이게 핵심이니까, 오늘 내용에. 즉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던 신지아가 국내 들어와서 밸런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일관성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신지아가 이 밸런스를 잡아내는데, 자, 예전의 신지아는 1회전에서 2회전 구간이 13프레임, 1.5회전에서 2.5회전 구간이 12프레임이었어요. 지금은 14, 13으로 이제 굳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네. 0.6364짜리 러츠를 기준으로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이게 나는 무진장 마음에 안 들죠. 제가 크랜베리컵 때 14프레임이네 A 했지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점프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신지아는 원래 0.6초만 되어도 여기서 놀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탠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정도 느려진다 해도 9시 안쪽에 회전 채워지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걸 고치면 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이 나 있어서 내가 참담하다고 했던 거야. 힘들다.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24 주니어 월드 프리 정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신지아가 프리에서는. 그래서 회전 소요 프레임을 이게 13.5 여기가 12.5 정도로 더 안 느려지는 거였거든요. 제가 원했던 건. 그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 그런데 0.6364에서 13.5가 나온 점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도 14가 더 밸런스가 맞더라고. 14로 밸런스가 잡혔다고. 그 말은 뭐냐? 14일 때는 스위스팟에 떨어지는데 13.5가 되니까 조금 요렇더라고요. 그러니까 0.6364가 나오는 러츠는 14, 13이 오히려 더 좋아. 아이러니하게. 아니, 그러면 하얀한게 너는 쇼트에서만 한 번은 0.63 뛰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유지하느냐. 네. 그 점프 하나만큼은 자세를 일찍 풀자라는 의미였어요. 그 점프만큼.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늦춰서 밸런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자, 쇼트에서 신지아가 0.6364 나올 거잖아. 그 점프만 공중에서 자세 푸는 걸 조금 빨리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뭐 김연아라고 해서 점프 뛰어보니 넘어가겠네, 자세 풀어야지. 아니거든요. 사전에 약속이 돼 있잖아. 더블 악셀 트리플 토를 뛸 때 이 더블 악셀은 내가 높이를 만들 거야. 그러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세를 미리 풀어야지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신지아도 이게 일정하게 됐으면 쇼트에서는 굳이 회전 속도를 14까지 늦추지 않고 그냥 돌려서 이 점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자세를 풀어도 되라는 기억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세가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저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밸런스가 잡히는 걸 제가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랜베리컵 때 제가 좀 많이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14프레임이라고 해서 신지아가 점프 못 뛰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이혜인이 14프레임으로 월드 은메달 따고 4대륙 금메달 땄어.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14프레임. 14프레임이라고 점프 못 뛸 게 아니라니까. 신지아가 율리아나 이혜인보다 파워가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4프레임까지 느려진 게 설사 체형 변화 때문이라 해도 신지아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씨, 내가 좀 너무했나? 어쨌든 신지아의 부진 원인을 한두 가지로 이거야 저거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너무 복합적인 것들이 한 번에 다 튀어나왔으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대로 러츠 플립이 흔들렸다 칩시다. 그러면 러츠 플립에 이어서 오는 점프들도 같이 흔들리겠죠. 그럼 프리 연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가 자꾸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뭔가 점프가 하나가 실패를 하면. 그럼 그 다음 점프들도 혼란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좀 뭔가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22 주니어 22래. 작년 7월 24 주니어 선발전 때를 보면 분명히 신지아가 뭔가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니어 선발전 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큰 변화를 주는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랬어.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그러니까 원래 스피드가 100이었다면 한 105 정도니까 그래. 이번 시즌은 105만 하고 이거 적응하자였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작년 주니어 선발전 때 이미 신지아의 밸런스가 살짝 흐트러져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스피드를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작년 주니어 그랑프리 가니까 더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 같더라고. 100에서 105 정도 속도 올렸으면 이대로 가자라는 생각인데 신지아는 이걸로는 왠지 감질나서 안 되겠어라는 느낌으로 막 110, 115, 120을 밟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다시 말하지만 점프에서 성공률, 컨시는 일관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됐든 그 특정 점프가 일정해야 돼요. 그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크랜베리컵 때 얘기했죠.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크랜베리컵 때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발뒤꿈치 돌아가는 거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옛날같이 발뒤꿈치가 한번 팩 돌아가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착지 라인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물론 이것이 정상이지. 신지아급 정도 되는 선수가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할 정도거든, 사실은. 다시 조금 돌아와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신지아의 점프의 착지 위치가 여기 위주였었다. 그런데 채공 시간도 왔다 갔다, 회전 속도도 왔다 갔다, 회전축도 왔다 갔다. 그런 와중에 점프가 내려올 때 위치가 이렇게 퍼져버리잖아. 자기가 늘 착지하던 위치에 올 때가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감이 안 와.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군대 가서 사격을 하면 이 관역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좀 관역 중앙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총알이 박히는 이거를 탄착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탄착군이 일정하게 한 곳에 모이는 이런 형태가 이제 좋게 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이 관역 중앙보다 약간 왼쪽 아래구나. 그럼 이거를 0점 조절을 하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조절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지아의 경우 예전에는 이 근처에 주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착지 위치군이 비교적 모여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부진할 땐 다 흩어져 있었다. 그거예요. 즉 사격으로 말하면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야.
모든 점프의 성공률은 일관성과 관련했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리고 14프레임으로 느려지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 얘기 좀 하고 갈까? 내가 왜 14프레임으로 느려져서 맞춰진 게 마음에 안 드는가? 이걸 얘기합시다, 이제. 자, 0.6364 빠밤. 도입 스피드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낮고요. 그러나 신지아가 충분히 컨트롤되는 속도고 도약 시 토픽할 때 자세도 이제 일정해졌어. 비교적. 이 첫 번째 러츠에 한해서. 너무 과한 스피드가 아니고 채공 시간도 0.62에서 0.65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제 4번 연속, 6번 연속 정도가 일정해졌다. 그래서 높이와 비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연결 토롭은 아직이지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뛰고 나고 그 다음에 트리플 룹이 0.55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채공 시간이 안 나와요. 0.63, 0.5 이렇게 되면 이 점프에 힘이 빠지잖아요. 이게 0.565가 나오거든요. 5번의 오른쪽 다리 점프 중에서 룹을 빼면 이게 채공 시간이 가장 짧아. 그래서 Q가 뜬 거예요. Q가 그냥 떴겠어? 점프를 측정하다 보면 신지아가 유달리 채공 시간이 안 나오는 점프가 있거든요. 자,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요 트리플 플립 더블 토 더블 룹하고 이거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원래. 예전에 신지아가 어땠냐면 요게 첫 번째로 뛰는 러츠 플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공 시간이 잘 나와요. 0.6초. 그 다음 거 0.6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러츠 플립 4개 중에서 세 번째 플립이 채공 시간이 처졌어요. 옛날에는. 그러고 이 러츠가 다시 반등하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의외로 밸런스가 괜찮았던 이유는 원래 플립은 러츠보다는 100분의 1초, 2초 짧아도 회전이 채워집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세 번째로 뛰는 러츠 플립일 때는 이게 좀 처져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러츠를 뛰고 났더니 이 플립이 처진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러츠를 뛰면서 한번 점프 뛰고 나면 그 다음 플립이 처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앞에는 0.6초를 2번 뛰고 쳐졌다면 지금은 0.63 한 번 뛰자마자 쳐진다는 거예요. 스탯이. 자, 그리고 예전처럼 여기가 진짜 속된 말로 23년도 그랑프리처럼 13프레임이라면 이게 0.565라도 회전 채웁니다. 제가 지금 어느 대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도에 대회였는데 0.5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신지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날을 아주 얇게 떨어져 가지고 회전을 채우대? 0.5초인데 8시하고 9시 사이에 떨어졌어요. 제가 얘기해왔던 날착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어. 13프레임이니까 그게 되더라고. 0.5초였는데 물론 이게 실전에 뛰었던 점프가 아니고 연습에서 뛰었던 점프였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를 위해서 이것도 14프레임에 가까워졌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이거 0.58, 이거 0.58은 그래도 회전을 채울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요쪽에 형성되던 착지 날이 이제 요쪽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회전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0.565짜리라는 거지. 13프레임일 때는 신지아가 이거 날 비틀고 날 착지하고 하면은 나를 발뒤꿈치 잘 돌려서 착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도 떨어질 수 있는 점프였다는 얘기죠. 9시 안쪽으로. 그러나 지금은
10시, 9시 이쪽에서 떨어져서 돌려서 착지해야 되는 점프가 됐어.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착지로 커버해야 되는 점프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네. 회전 부족 위험성이 올라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점프 하나를 빼면 이 세 개는 예전보다도 채공 시간이 짧아졌어. 이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이게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니 방구석 블로거인 내가 내 취향 아니라고 신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수는 없어. 뭐 스케이터 마음이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지아는 본인의 이 점프에 좀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포기를 안 하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지아가 내 영상을 접했다라는 의구심이 맞다면 이 프리에서는 힘 빼고 가자, 힘 조절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거거든. 그런데 또 이렇다. 이건 그냥 신지아 개인의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힘 뺄 생각이 없어. 파워풀한 점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선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쩌겠어요. 대신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신지야, 네가 이거 0.6364 띄고 이게 0.5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점프가 쳐져. 알고 뛰라는 거예요. 알고. 여기서 네가 지금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처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착지에 주의해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착지할 때. 좀 더 날착지를 잘해야 될 거다. 라는 얘기죠. 요때보다도 더. 근데 이 말 만약에 신자가 듣고 여기 신경 쓰다가 여기서 삽질을 하면 난 몰라. 선수가 어떻게 공중 자세에서 100분의 1초, 2초, 3초 시간 안에 이 점프는 회전이 모자라네. 이 점프는 회전이 넉넉하네. 안 될 거거든요. 뛰기 전에 미리 앉는 거라고 저는 봐요. 김연아가 더블 악셀 트리플도 뛸 때 이 더블 악셀은 나는 높이를 만들어서 뛸 거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 미리 알았을 거고. 후반부 단독 러트는 늘 스텝 미달이었으니까 착지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미리 알고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지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의 이 점프는 스탯이 좋은데 이 점프 하나만으로 본다면 김연아 이후에 따라올 자가 없어. 그런데 그만큼 이 점프가 손해를 봐. 스탯에서. 주의해서 뛰어야 한다 이 얘기죠. 이 나쁜 습관에는 뭐 발 뒤꿈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제 다리를 자꾸 앞으로 뻗으면서 착지하려고 드는 것도 있고 한데 크랜베리 컵보다는 분명히 다 완화됐습니다. 나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체형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하게 느껴지는 줄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야구로 비유할게.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 150km 던지는 투수가 있어. 150km 2500rpm 던지던 투수가 있어요. 근데 잘했어. 근데 구속이 153이 나오고 RPM도 2700으로 올랐어. 두 경우 다 제구가 잘 돼. 그런데 성적은 이때보다 이때가 못하다면 무슨 이유일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변화구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볼 배합이 안 좋았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뭐 선수 상대 팀에게 투구 습관을 읽혀서 구종이 읽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구위가 더 좋아졌는데 성적이 나빠졌다면 뭔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적이 나빠지니까 이 숫자가 이러함에도 구속이 나빠졌다. RPM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신지아의 부진 원인을 체형 변화에서 찾는 거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신지아의 부진 원인을 체형 변화 타령한다는 건 그냥 버러지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시 조금 돌아가서
이 정도씩이나 채공 시간이 변하는 스케이터를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국제 무대 데뷔하고 나서. 이거를 점프의 성격이 바뀌었다. 점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이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김연아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잖아. 이해되셨죠? 더 말 필요 없죠? 만약에 신지아가 착지 다리 내려오는 로케이션이 김연아처럼 됐고 점프를 뛰는 방식도 회전축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예방력이 좀 더 좋고 회전 운동에는 좀 불리한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지금 밸런스를 어느 정도 찾았다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런 부분에서 김연아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신지아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좀 냉정하게 말할까? 김연아는 룹 고자였어요. 룹 못 뛰었잖아. 그리고 김연아가 룹을 넣었던 모든 시니어 대회를 다 찾아봐도 러츠 플립을 3번 뛰고 룹을 1번 넣었던 대회를 보더라도 이 4번의 점프가 모두 성공하고 착지가 깔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번을 성공하긴 했어도 그중 1번은 꼭 착지가 별로였어요. 이해되셨나? 자, 그런데 신지아의 경우는 이거를 5번을 넣잖아. 룹도 넣고 러츠 플립도 4번 뛰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전축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과 착지 위치에 있어서는 김연아보다 떨어져도 점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구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신지아가 선회전을 더 먹는 방식이니까 메꿔지거든요. 지금 이게. 이해되셨죠? 제 말뜻? 즉 신지아가 김연아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더 나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합적으로 김연아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좀 냉정하게 말하면 밴쿠버 올림픽 때의 김연아보다는 지금 신지아가 분명히 떨어지죠. 그런데 07-08 시즌까지의 김연아보다는 랭킹전 우승했던 신지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07-08 시즌까지의 김연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최전성기의 김연아보다는 분명히 못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시니어 2년차 때까지의 김연아보다는 지금 신지아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전성기 김연아에게는 못 미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발 너무 김연아 따라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김연아를 따라하려고 하면 본인의 장점을 잃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뭔가 점프 수정을 또 한다는 건 전 좀 겁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년 9월쯤이었거든요. 제가 PC방 관련 일을 하는데 PC방 업계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PC방이 거의 근 10년가량을 내부 네트워크가 1GBps 환경에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5GB로 다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도 이 바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도 하고 기술적인 어떤 저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그냥 거의 피겨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신지아가 본격적으로 나쁘더라고. 그런 와중에 자꾸 제 블로그에 신지아 채변 와서 망했다는 글이 자꾸 섞이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신지아가 한창 잘하고 있을 때에도 신지아는 채변이 와서 망할 거다라는 글이 있었거든? 이런 거는 그냥 저주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논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쓴 글이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제발 채변 타령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런데 신지아가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자 신빙성이 안 생기잖아. 시간이 만약에 많았다면 뭐 점프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착지 내려오는 위치를 좀 저는 수정했으면 싶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 어떻게든지 간에 뭐 잘 정리해서 올림픽을 잘 치르면서 조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었다면 비시즌 때 잡았어야죠. 비시즌 때. 비시즌 때는 대체 뭐 한 거지?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게 비시즌인데, 그랑프리를 거쳐놓고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는다. 이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게. 최소한 그랑프리 파이널을 갈 수 있었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한 3년 전 신지아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 신지아에게 이제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았고 측정을 해보니 오른쪽 다리 점프는 0.63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왼쪽 다리 점프는 0.58에서 0.6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 다리 점프는 회전 속도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왜? 회전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신지아의 악셀은 회전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악셀이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신지아의 더블 악셀에 대해서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 저 더블 악셀에서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를 잡아내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할 수 있겠다였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을 시도한다고 그러면 오른쪽 다리 점프인 러츠 플립 룹이 채공 시간이 올라가는 건 안 좋아요. 아무리 왼쪽 다리 점프냐 오른쪽 다리 점프냐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체력 소모를 아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신지아는 오른쪽 다리 점프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김연아랑은 다르잖아요, 구성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쇼트에서 시니어 와서 트리플 악셀 한번, 프리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쇼트에서 80, 프리에서 150을 만드는, 또는 그걸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스케이터로 가는 게 제가 생각했던 테크트리예요. 근데 신지아는 그런 길을 밟지 않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김연아에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빅점프. 트리플러츠의 채공 시간이 0.6364가 나오는. 저는 그걸 하더라도 쇼트 한 번만 하기를 원했는데, 사람 마음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그랑프리 때 나카이아미가 기록했던 것처럼 쇼트에서 80, 프리에서 한 150 근처, 이거를 받아내고 이것이 올림픽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좀 적절히 삽질해주면 올림픽 금메달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저 혼자의 희망 스토리지만, 어쨌든 신지아는 그런 스토리를 밟지 않았고 지금 신지아가 선택한 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할게요. 고점이 낮아졌어. 냉정하게. 자, 주니어 때도 신지아가 나카이아미한테 우세했거든요. 주니어 때는. 근데 그때도 나카이아미가 트리플 악셀 성공하고 연기가 괜찮을 때는 최대 점수, 최고 점수는 나카이아미가 신지아를 앞지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트리플 악셀의 힘이거든. 그런데 주니어 그랑프리 때만 해도 나카이아미 트리플 악셀이 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희망 회로를 그렸냐면, 제발 저렇게 비리하게 뛰다가 은퇴해라. 내가 너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한국 선수가 메달 따는 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다른 나라 선수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카야미의 트리플 악셀을 보니까 아씨,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그랑프리 파이널을 못 간 신지아의 메달 가능성을 현격히 낮게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더라도 랭킹전 정도로 신지아가 하면
그래도 10등 안에는 들겠다 싶어요. 저는 크랜베리컵 때 이제 신지아 끝났다? 까지 생각했거든요. 큰일 났다 정말. 이런 상태면 올림픽 나가도 10등 안에도 못 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랭킹전까지 밸런스라도 잡아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거죠. 에라이 씨발. 세상 일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정말. 어쨌든 신지아 랭킹전의 클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 틀어져 있던 밸런스를 잡았기 때문에 클린이 됐는데, 그 클린을 만들고 밸런스를 잡는 과정의 핵심은 뭐다? 14프레임으로 기준으로 밸런스가 잡혔다. 그래서 이 점프들이 더 위험해졌다. 이 점프까지도 0.6364가 되면서 이 점프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채공 시간이 더 나빠졌다. 채공 시간은 나빠졌는데 회전 속도는 느려졌다. 그래서 채우는 회전각이 나빠졌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요.